안녕하세요. 은행잎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의 항균성에 대한 연구와 친환경 농약 제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이채은 유정민입니다. 먼저 저희의 탐구 목적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구 목적으로 첫 번째로 은행잎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최대가 되는 용매별 은행잎 추출법의 확립,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의 항균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균의 생장률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세균의 종류에 따라 플라보노이드의 추출물의 항균성이 최대를 띠는 추출 공정을 발견해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탐구 수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잎에서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 학교에서 마련된 과학기구, 환경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 추출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최적의 추출 공정을 확립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용매를 달리하여 은행잎을 상온, 열수 추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 은행잎을 6종류의 용매로 상온 추출하고 동일한 6개의 용매로 열수 추출하여 총 12개의 은행잎 추출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가 얻은 은행잎 추출물에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은 은행잎 추출물이 TLC판을 타고 올라가는 양상과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TLC판을 타고 올라가는 양상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한 모습이 관찰되기만 한다면 은행잎 추출물에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던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찰 결과 은행잎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의 이동 양상과 비슷한 이동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 개의 이동 양상이 관찰되었고 은행잎 추출물의 최종 RF 값이 플라보노이드 물질의 RF 값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잎에서 플라보노이드만이 아닌 다른 여러 물질이 함께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 질문이 발생합니다. 바로 은행잎에서 주로 추출된 물질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은행잎 추출물의 흡광도를 측정해본 결과 일부 추출물에서만 실제 유용한 실험값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출물들의 피크값조차 65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로 측정되었는데요. 이는 플라보노이드의 피크값인 350에서 400나노미터와는 차이가 나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추출물 항균성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포스터에 보시는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 간은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메탄올 플러스 HCl을 열수 추출한 것이고 나는 아세톤, 에틸에테르, 증류수는 상온 추출한 것으로 그리고 에틸에테르는 열수 추출한 것으로 디스크 확산법을 진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지는 메탄올, 에탄올, 메탄올 플러스 HCl, 증류수를 상온 추출한 것입니다. 디스크 확산법 결과 생장저해지대가 생성되었는데요. 디스크의 끝부분에서부터 생장저해지대 끝부분까지를 측정했을 때 열수 추출물에서는 에탄올이 0.1cm, 아세톤이 0.2cm였고 상온 추출물에서는 아세톤이 0.2cm, 메탄올에서 0.1cm로 나타났습니다. 즉 추출 공정과 조건에 따라 플라보노이드의 항균성을 비교하여 천연 용량을 제작하려 하였지만 엽록소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오류를 발견했고 추출물들을 통한 디스크 확산 분석법을 시행하였을 때 5마이크로리터의 추출물을 통해서 생장저해지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추출물을 너무 소량만 채취하여 생장저해지대를 자세히 비교할 수 없었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장저해지대가 꼭 플라보노이드가 아닌 엽록소의 효과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